자, 승강기 한번 보겠습니다.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저희가 앞에서 봤던 비상용 승강기와 좀 상당 부분 비슷한 부분이 있죠. 승강장이나 승강로 이런 것들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용 주체가 다르고, 그리고 별도의 이제 뭐 예를 들면 승강로에 배연 설비를 설치한다든지 좀 차이는 있죠. 그 자체가 안전 인증받기 위해서. 대부분의 국가 원칙은 엘리베이터는 피난 수단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도 그랬죠. 피난 시 엘리베이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선진국은 어떻게 해요? 이게 고층화, 심층화 되면서 또 장애인 고령자가 있기 때문에 이 피난을 위해서는 대책이 엘리베이터가 이제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피난 시 승강기 사용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문제점이라고 봐야죠, 문제점. 왜 피난 시에 승강기를 사용하면 안 되느냐라는 문제점이죠. 전에 한번 영상을 봤을 때 승강장에 그 연기가 순식간에 차는 거 봤죠. 어떻게든지 후기는 모르겠어요, 그분은.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 참 이게 무슨 환기법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외웠어요, 저도. 먼저 이제 승강장에 장시간 대기할 수가 있죠. 화재가 급박한데 승강기는 뭐 예를 들어 25층 올라가 있고 나는 7층에 있다. 한참을 또 기다려야 돼요. 피난할 때는 몇 초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상 운행이 불가능하다. 승강기 도어가 이제 개방하면 작동이 불가하죠. 닫혀야 돼. 안 닫히면 이게 운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문제가 있고, 또 화재층 정지고도 층마다 사람들이 다 피난 간다고 이렇게 정지를 했는데 딱 정지층에 문이 열렸는데 연기가 확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정전, 물론 뭐 정전 대책은 있긴 하지만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정전이 나서 비상 발전기가 들어오는 투입 시간이 얼마 돼요? 보통 3, 40초 걸리죠. 그러면 이것도 그 시간도 또 무시할 수 없죠. 또 승강기 시프트의 연돌 효과. 승강기의 어떤 승강로 자체가 굴뚝처럼 연돌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수송 능력이 적다. 승강기 뭐 아무리 뭐 커봐야 보통 운행하는 게 한 17인승이면 꽤 크죠. 그런데 이런 고층 건물에는 그 많은 사람을 다 수용 못하죠. 수도승 정시화와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피난 시 승강기의 필요성, 초고층 및 심층 지하 공간, 피난 시간이 증가한다. 또 재약자, 어린이나 노약자나 장애인 등 수직적 피난이 어렵다. 내려가는 것도 힘든데 지하층에서 지하 요즘 8층도 있고 그렇죠. 지하 8층. 그래서 올라오려면 이제 힘들죠. 수평도 힘든데 수직으로는 더 힘들죠. 그래서 이제 피난용 승강기는 그래서 필요하다. 설치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난용 승강기 설치 및 구조. 고층 건축물의 승용 승강기 중에 한 대 이상은 피난용 승강기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단 준초고층 건축물 중에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자, 구조는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요. 그래서 피난용 승강기의 구조 함께 보겠습니다. 구획을 하자.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 구조의 바닥벽으로 구획한다. 승강장입니다. 출입문은 각종 방화문으로 각 층의 내부에 연결한다. 내장재는 불연재로다. 비상용 승강기와 비슷하네요. 배연 설비 설치한다. 건축물의 설비 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연 설비는 연기만 빼내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다 뭐 설치해요? 네, 소방법에 의한 재연 설비를 설치하죠. 그 다음에 승강로의 구조예요. 승강로. 비상용 승강기하고는 이제 구획은 같죠. 내화 구조로 구획해요. 근데 배연 설비가 있어요. 이건 승강장이 아닌 건 승강로. 승강로 자체에 승강로 상부의 배연 설비. 건축물의 설비 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로 내부에 침입한 연기를 바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연 설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계실의 구조.
기계실 이제 최상층에 보통 옥탑층에 있죠. 그 출입구를 제외하고 내화 구조로 구입하고요. 출입문은 이제 갑종 방음을 한다. 피난용 승강기의 전용 예비 전원. 그래서 예비 전원은 정전 시 설비 작동을 위해서 별도로 설치하고요. 용량은 초고층은 2시간 이상, 준초고층은 1시간 이상. 비상용 승강기 얼마였죠? 2시간이죠, 2시간. 그죠? 그 다음에 사용 전원과 예비 전원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구비한다. 그거에서 예비 전원 공급 받으라는 얘기죠. 전선관 배선은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 조치를 한다. 방수 조치.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자동식 소화 설비에 작동해서 또는 옥내 소화전을 사용해서 이게 물이 침입해도 전선에는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 조치를 한다는 거죠. 이게 비상용 승강기와 좀 차이가 있죠. 방수 조치하는 게.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삭제가 됐어요. 건축물의 피난 방어 구조 규칙에 예비전원으로 작동한 조명 설비 승강장의 바닥 면적은 피난용 승강기에 대해서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그다음에 피난 승강기를 알리는 표지 설치한다. 바닥은 100분의 1 이상의 길기를 설치하고 배수용 트렌치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법 있을 때는 이 내용을 꼭 썼거든요. 차이가 있잖아요. 배수용 트렌치를. 근데 이게 사라졌어요. 대신에 전원은 뭐예요? 방수 조치를 한다. 그렇죠? 이런 등이 있었다. 그죠? 자, NFP 101에 보면 라이프 세이프티의 구비 조건에서요. 피난용 승강기들 이렇게 한 거예요. 피난 용량은 엘리베이터당 8명 이상을 하게 했고요. 승강장 피난 용량은 수용 인원의 50% 이상일 것. 그러니까 승강장이 좀 큰 거죠. 크게. 그리고 승강장의 구조. 1시간 이상 내화 성능 가진 벽으로 설치하고요. 엘리베이터 출입문은 방화 성능 1시간 이상. 자기 폐쇄식. 승강장 밖에 연기 감지기에서 작동하도록. 또 탐설비 화재 신호에서 자동으로 닫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이제 있었고 또 그 다음 수손방호. 물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사진 바닥, 배수로, 엘리베이터 샤프트, 밀폐 등을 조합했어요. 그러니까 경사진 바닥의 배수로 우리 뭐 트렌치 같은 거죠. 트렌치. 경사를 지게 하고 일정하게 이제 물을 이제 빼낼 수 있는 방법이죠.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또 밀폐하고요. 건물 외부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승강장 문은 밀폐한다. 건물 외부 쪽에 엘리베이터. 또 승강장도 역시 건물 외부 쪽에 설치하고 건물 각 층과 구획을 한다. 외부에 설치하면 그만큼 안전도가 높죠. 화재로부터 뭐 접하는 부분이 줄잖아요. 내부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면이 다 화재로 쌓일 수 있지만 이거는 외부로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또 구출도 좀 더 쉽게 되겠죠. 전력통신은 비상전원 및 승강장 방지센터 엘리베이터 간에 통신설비 설치하고 각각 1시간 이상의 용량 필요하고요. 리콜 기능. 승강장 내 연기감지가 작동하면 엘리베이터가 정지할 것. 승강장.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공간이죠. 거기 연기감지가 작동했다. 그럼 그 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연기로 휩싸여 있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못 도도록 다 구획이 되어 있고 배연 설비가 되어 있지만 그게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럴 때는 정지. 피난용 승강기를 피난용으로 쓰지 마시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방재센터에서 수동으로 이제 조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NFPA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하는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죠. 이렇게 삭제한 부분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면 결론에 뭐라고 써야 돼요? 피난용 승강기에 대한 어떤 면적도 필요하고 또 이런 배수용 트렌치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뭐 이유가 있어서 이제 삭제했겠지만 이렇게 NFP에 나온 것과 같이 좀 중요한 부분들, 좀 필요한 부분들은 좀 살려야 되겠다. 이걸 뭐 소방에서 할 것이 아니라 다 건축 관련 법이잖아요. 그런데 건축 관련 법에서는 항상 좀 편리함과 또 이렇게
미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 좋은 기능을 가져왔다가 다시 좀 후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